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자퇴 Q&A를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목차를 알려드릴게요. 목차는 첫 번째, 제가 자퇴하게 된 계기랑 자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공부에 대해서, 세 번째 검정고시, 그 다음 수능, 그 다음 꿈드림,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과 대학 진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자퇴를 한 계기는, 저는 원래 이제 중3까지 졸업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알아보다가 마침 그 대한학교라는 학교를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1 때까지 다니다가 이제 완전히 학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퇴 절차는 저는 일단은 담임선생님한테 자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정확하게 제가 막 한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가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몰라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일단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보호자 동의하에 자퇴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숙려제라는 게 있는데, 이제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나서 자퇴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최대 30일, 거의 한 달 정도의 숙려 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동안 한번 지내보고서 너무 자퇴한 게 좀 후회하거나 아니면은 좀 힘들다 그러면은 그 숙려제 기간 끝나기 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도 알려줬는데요. 서류 제출은 보호자 동의서 또는 보호자 방문 동의, 그 다음 자퇴 원서, 신분증 등을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난 자퇴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일단 고등학교 때 자퇴를 했으니까 이제 자퇴 의사를 밝히면은 학업 중단 숙려제가 나오고, 이제 서류 접수부터 이제 최종 승인 날 때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진짜 자퇴를 한다고 딱 정했으면은 검정고시가 4월이랑 8월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딱 4월 1일에 보는 게 아니라 4월 뭐 7일 살짝 그런 날에 보니까, 언제 정확히 날짜가 나오는지도 모르니까 검정고시 보기 최소 6개월 전에는 그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계산하고서 자퇴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공부거든요. 일단 저는 자퇴를 하고 나서 하루 일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좀 루틴이 잡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 늦게 일어나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렇게 일과를 습관화를 하였는데, 일단 먼저 알려드리자면, 저는 아침 보통 8시, 아니 좀 일찍 일어나면 7시 그쯤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나갈 준비하고 아침 먹고 스카로 가서 밤 10시나 늦으면 11시까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혼자 했나요? 저는 일단 꿈드림에서 검정고시 준비와 수능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부 의욕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했나요? 저는 지금도 그러는데, 진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을 때 진짜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하루 날을 잡고 진짜 푹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다시 공부를 하러 가면 그래도 전보다는 좀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추천을 합니다. 진짜 공부 진짜 잘 안 될 때는 쉬는 게 진짜 답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검정고시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일단 검정고시는 어렵나요? 검정고시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잘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일단 검정고시는 중학생은 좀 쉬울 거예요. 그리고 고졸 검정고시도 좀 쉬운데, 이거는 진짜 공부만 하면은 다 잘 볼 수 있어요. 진짜 공부만 잘 열심히 하면 다 잘 볼 수 있어서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많이 풀면은 어느 정도 유형이 좀 익혀지거든요. 그러면은 좀 풀 때, 현장 가서 풀 때 좀 괜찮아요. 기출을 좀 많이 푸는 게 좋습니다. 검정고시를 얼마나 준비했나요? 저는 맨 처음에 저는 대안학교를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안학교가 비인가 대안학교라서, 원래 인가 대안학교랑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는데, 인가는 그 자퇴 처리 안 한 거,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안 봐도 나라에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근데 비인가 대안학교는 허가를 안 해줘서 이게 학교는 다니지만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있었던 애들은 4월 달에도 시험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간 거라서 6개월 뒤에 봐야 돼서 8월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8월 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뭔가 8월 달 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진짜 한 3달 좀 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처음이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잘 몰라서 기출 문제집 친구한테 추천받은 기출 문제집을 하나 사서 개념 읽고 기출 문제 풀고 틀린 거 있으면 그걸 왜 틀렸는지도 보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어떤 교재를 사용했나요? 저는 에듀 검정고시 문제집이랑 EBS 문제집 2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다음 검정고시만으로 대학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죠. 검정고시 이게 전형이 좀 있는데 검정고시 성적이랑 그러니까 이게 검정고시 성적이라는 게 결국 수시라는 거잖아요. 저희는 학교를 다니지 않으니까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이 곧 수시 성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검정고시 성적으로 성적 플러스 면접을 보는 대학교가 있겠죠. 검정고시 성적이랑 학생부 대체 서류 이런 거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검정고시 성적 플러스 수능 최저 그러니까 과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과를 찾아보고서 이 과는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 수능에 관한 질문인데요. 수능 준비는 어떻게 했나요? 아까도 말했듯이 꿈드림에서 멘토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독학이 가능한가요?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수능 같은 경우는 문제도 어렵고 봐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혼자 한다는 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막 수업도 봐야 되고 국어도 봐야 되고 과목이 많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배워서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좀 힘들고 만약에 독학을 해야 한다면 사설 인강을 듣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자퇴를 하고 고졸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만약에 그 해에 고졸 검정고시 그 커트라인이 넘어서 졸업이 된 걸로 인정이 됐으면 그 해에 수능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다음 연도에 한 번 더 수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하면은 수능을 여러 번 볼 수가 있다. 그 다음 질문은 꿈드림에 관한 질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 꿈드림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꿈드림이 이제 거의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 꿈드림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서 직접 가서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GPT한테 한 번 더 물어봤는데 꿈드림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방법들을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추천하는 거는 직접 가서 한번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상담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꿈드림에서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일단 학업 지원을 해줍니다. 검정고시 교재랑 수능 교재랑 그런 것도 다 지원을 해주고 검정고시 보는 당일날에도 도시락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1대1 학습 멘토링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원처럼 학생들 여러 명이서 선생님 한 명한테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대학생 분들이 오셔서 1대1로 학습 멘토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과외랑 똑같이 그래서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진로 적성 검사, 진로 체험, 자격증 딸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니면 취업 준비랑 상담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줘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퇴한 거 후회하나요? 저는 후회하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교 같은 데는 그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이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외롭지는 않았나요? 솔직히 처음에는 다 학교 다니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고 공부를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좀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그 부모님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제 의견에 존중을 하신다면서 허락을 해주셨고 대신에 제가 선택을 한 결과는 제가 책임지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대학 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퇴하면 대학 가기 불리한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자퇴를 했다고 해서 대학 가는 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신에 들어가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죠. 진로는 어떻게 정했나요? 저는 진로 상담을 했을 때 제가
공통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보니까 그게 미디어 쪽이어서 그 미디어 관련한 직업들을 막 알아보다가 그 PD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흥미가 생겨서 지금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이 자기가 지금도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진짜 많을 거거든요.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종이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적는 거예요. 엄청 많이. 한 30개 정도 적는다고 예시를 들면 그 30개 중에서 비슷한 부류의 그 좋아하는 것들을 다 묶어놓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좋아하는 게 막 편집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음악 듣기, 편집하기, 뭐 영화 보기 이런 걸 막 쓰고 그런 걸 막 적으니까 뭔가 미디어 쪽으로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뭉쳐지는 거예요. 미디어 쪽으로 공통이 되어서 PD라는 직업이 나온 것처럼 한번 해보시면은 겹치는 그 주제가 있을 거예요. 미디어처럼. 그럼 그 미디어에 관련한 직업들을 찾아서 알아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퇴 Q&A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더 궁금한 질문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제가 다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